누가 K9을 참호나 때려 부수는 무식한 망치라고 폄하했습니까? 시속 1000km로 날아가는 최신의 스텔스기를 K9 155mm 곡사포탄으로 때려잡는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미친 짓이다. 불가능하다며 비웃었던 그 작전. 하지만 우리는 보란듯이 증명해냈습니다. 최첨단 스텔스 기술이든 전자전이든 대한민국 해병대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는 그저 비싸고 예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서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써내려간 가장 무식하고도 통쾌한 사냥의 기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시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했던 대한민국 해병대 연평부대장 강철민 중령입니다. 지난 25년간 거친 파도와 싸우며 서해를 지켜온 저에게도 그날의 아침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설의 시작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으로 화력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5년 10월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이자 화약고라 불리는 서해 연평도 가을의 끝자락에 접어든 그날 아침은 유난히도 짙고 끈적한 해무가 섬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가시거리가 고작 50m도 되지 않는 바로 앞에 전우 얼굴조차 희미하게 보이는 답답한 안개. 바다 특유의 비릿한 소금기와 축축한 습기가 전투복을 파고들던 오전 9시 정각, 평화롭던 이 섬의 정적을 깨고 예고도 없이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쾅! 그것은 단순한 포격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라는 거대한 천막이 단숨에 찢겨나가는 듯한 고막을 찢고 뇌수까지 뒤흔드는 날카롭고 묵직한 파열음이었습니다. 소닉붐. 음속을 돌파할 때 발생하는 강력한 충격파가 연평부대 막사를 정면으로 강타했습니다. 으악! 귀가. 연병장에서 아침 점호를 준비하던 장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강력한 공기 압력이 생활관의 이중 유리창을 박살내고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투명 망치가 하늘에서 내려와 섬 전체를 내려친 것 같은 뼈가 울리는 충격이었습니다. 상황 보고해. 적 포격인가? 탄착 지점 어디야? 북계군 방사포냐? 제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상황실로 뛰어들어가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평소라면 침착했을 참모들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장은 사색이 되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고 레이더 통제관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만 미친 듯이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포격이 아닙니다. 낙탄 지점이 없습니다. 폭발음이 아닙니다. 그럼 뭐야?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는데 아무것도 없다니. 레이더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공중 감시 레이더, 해상 레이더 전부 깨끗합니다. 이게 무슨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고막이 터질 듯한 굉음이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막사 유리창이 다 깨졌는데 레이더가 깨끗하다니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가 상황실을 감싸던 그때 방공진지에서 다급한 비명이 무전기를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치지직. 대대장님, 여기는 방공중대. 천공 레이더가 먹통입니다. 재밍입니다. 강력한 전자전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코프가 온통 노이즈뿐입니다. 시스템 다운. 그랬습니다. 적은 단순한 불장난을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이자 대한민국 국군의 눈과 귀를 멀게 하려는 고도의 전자전 공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영공을 철통같이 지키는 최신의 지대공 미사일 천공2. 그 다기능 레이더는 동시다발적인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지만 놈들이 근거리에서 쏘아대는 고출력 전파방해, 즉 ECM 공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모니터 화면은 온통 눈이 내린 듯 지직거리는 회색 노이즈로 뒤덮였고 적기를 추적해야 할 미사일 발사되는 목표를 찾지 못해 허공을 향해 빙글빙글 돌고만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구축한 최첨단 과학기술이 무용지물이 된 그 순간 우리는 발가벗겨진 채 짙은 안개 속에 던져진 꼴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병사들의 목을 조여오던 그때였습니다. 치지직. 먹통이 된 줄 알았던 통신망을 뚫고 기계음이 섞인 낯선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군 당황했나? 너희들의 자랑인 전자 눈이 꺼지니 장님이나 다름없군. 소름 끼치도록 유창한 한국어였지만
그 억양에는 숨길 수 없는 중국어 특유의 성조와 끈적한 오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놈들의 정체는 명확했습니다. 최근 서해 상공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며 우리를 위협하던 중국 공군의 최신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 마이티 드래곤 편대였습니다. 레이더도 미사일도 우릴 볼 수 없다. 우린 유령이다. 우리가 너희 머리 위에 폭탄을 떨구기 전까지 너희는 그저 기도나 올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주먹을 쥔 손바닥에 손톱이 박힐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놈들은 자신들의 은신 능력과 전자전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우리 방공망이 밀집한 연평도 상공을 저공으로 비행하며 모해 폭격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훈련 표적, 아니 가지고 노는 장난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개자식들이 발칸, 비호복합, 육안으로 보고 쏴. 소리 나는 곳으로 갈겨. 뭐라도 쏴서 쫓아내. 제가 악을 쓰며 명령했지만 야속한 서해의 해무는 우리의 시야마저 가리고 있었습니다. 두두두두, 쾅, 쾅. 병사들이 공포에 질려 허공을 향해 기관포를 난사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사격은 허공을 가르는 헛된 총성일 뿐이었습니다. J-20은 이미 우리를 비웃듯 애프터버너를 켜고 음속의 속도로 유유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남은 것은 매캐한 화약 냄새와 우리의 무력함 뿐이었습니다. 대대장님, 미사일 낙온이 안 됩니다. 쏠 수가 없습니다. 적외선 추적도 안 됩니다. 방공대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스텔스 기능 때문에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고 강력한 재밍 때문에 유도조차 안 되는 상황. 수십억짜리 최첨단 미사일도 놈들 앞에서는 그저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쿠구구궁. 또다시 섬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낮게, 더 위협적으로. 적기들은 마치 우리를 비웃듯 다시금 선회하여 두 번째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안에 모두가 패배감에 젖어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구석에서 묵묵히 작전 지도를 노려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연평부대에 살아있는 역사, 머리가 희끗한 30년 포병 외길 인생 박 상사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는 우리와 달리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말입니다. 대대장님, 눈이 멀었다고 손발까지 묶인 건 아닙니다. 그의 굵은 손가락이 지도 위의 한 지점을 꾹 눌렀습니다. 전자장비가 안 되면 기계로 잡으면 됩니다. 미사일이 길을 못 찾으면 길목에다 그물을 쳐버리면 그만입니다. 박 상사, 그게 무슨 소리야? 대공무기가 다 죽었다니까. 뭘로 잡는다는 거야? 박 상사는 창밖, 안개 속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강철 괴물들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K9 자주포였습니다. 놈들은 오만합니다. 자기들 스텔스만 믿고 똑같은 경로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궤적, 보이십니까? 그는 놈들이 남기고 간 손익붐의 방향과 바람의 흐름을 가리켰습니다. 미사일은 놈들을 쫓아가야 하지만 포탄은 기다리면 됩니다. K9에는 레이더도 필요 없고 유도 장치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수학과 압도적인 화력만 있으면 됩니다. 미친 소리였습니다. 지상 공격용 곡사포인 자주포로 음속으로 날아다니는 최신의 전투기를 잡겠다니. 그것은 교범에도 없고 전 세계 전사를 통틀어도 전례가 없는 미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상사의 눈을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최첨단 장비가 모두 꺼져버린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건 저 낡은 교범을 찢어버릴 깡다구와 탄약고에 140만 발이나 쌓여있는 저 무식한 포탄들 뿐이라는 것을. 박 상사, 자신 있나? 이건 도박이야. 실패하면 우린 끝장이야. 자신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놈들이 다시 머리를 들이밀 때 그 건방진 콧구멍에 강철비를 쏟아붓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방공부대가 아닙니다. 포병대대 전체 호출이었습니다. 전포대 사격 임무. 표적은 지상이 아니다. 대공 사격 준비. 서해의 짙은 안개 속에서 잠자던 호랑이 K9이 육중한 포신을 쳐들며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칼날을 쥔 적에게 우리는 가장 무식하고 거대한 망치를 들고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대장님, 방공 레이더 복구 불가능합니다. 재밍 신호가 너무 강력해서 시스템이 다운됐습니다. 재부팅도 안 됩니다. 천궁 미사일 발사 통제관
타겟 획득 실패. 라곤 자체가 안 됩니다. 발사할 수 없습니다. 상황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서해를 지키는 최첨단 전자 눈들이 놈들의 전자전 공격 한 방에 모조리 장님이 되어버린 상황. 참모들은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통신병들은 끊임없이 비명을 질러대며 상급부대의 상황을 보고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 박 상사만이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평온했습니다. 그는 상황실 중앙 테이블에 낡은 아날로그 지도를 넓게 펼쳐놓고 붉은색 색연필로 무언가를 열심히 긋고 있었습니다. 슥슥슥. 종이 위를 달리는 연필 소리가 긴박한 상황실의 소음 사이로 묘하게 신경을 긁었습니다. 박 상사, 지금 한가하게 그림 그릴 때인가? 놈들이 우리 머리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제가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박 상사는 고개도 들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림이 아닙니다, 대대장님. 놈들의 습관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습관? 전투기에 무슨 습관이 있어? 예. 저놈들 제20조종사 놈들 말입니다. 아주 오만하기 짝이 없는 놈들입니다. 스텔스 성능만 믿고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놈들의 약점입니다. 박 상사가 지도 위에 붉은 선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의 손끝을 따라가 보니 연평도 상공을 가로지르는 뚜렷한 항적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1차 진입, 2차 진입, 그리고 방금 3차 진입까지. 경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서해 NLL 이북에서 급강하 연평도 12시 방향 진입, 고도 500피트 유지, 그리고 우리 부대 상공에서 급상승하며 이탈.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놈들은 마치 에어쇼를 하듯 정확히 똑같은 코스로 들어와 우리를 놀리고 나갔습니다. 우리를 타격할 의도보다는 자신들의 비행 능력을 과시하고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려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비행 패턴이었습니다. 레이더에 안 잡힌다고 무적은 아닙니다. 놈들이 이 경로를 고집한다는 건 다음 4차 진입 때도 반드시 이 길목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박 상사의 눈빛이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미사일은 놈들을 쫓아가야 하니 레이더가 필요하지만 포탄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놈들이 올 시간에, 놈들이 올 장소에 미리 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길목을 지키고 서 있으면 놈들이 알아서 와서 박아줄 겁니다. 하지만 박 상사 상대는 마하의 속도로 나는 전투기야. 곡사포탄으로 어떻게 맞춰?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직격탄은 불가능해.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고. 제가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박 상사가 씩 웃으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지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K9 자주포의 155mm 포탄 모형이 아닌 사냥할 때 쓰는 엽총 탄피였습니다. 대대장님, 날아다니는 꿩을 잡을 때 소총으로 저격합니까? 아닙니다. 산탄총으로 잡습니다. 넓게 퍼지는 납탄을 뿌려서 그물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그가 지도 위의 연평도 상공, 적기의 예상 진입 경로에 붉은색 동그라미를 크게 쳤습니다. 우리에겐 K310이 있습니다. K310 DPBB탄, 학력 감소 이중 목적 고폭탄. 흔히 확산탄이라 불리는 이 포탄은 대한민국 포병이 보유한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한 발의 포탄 안에 88개의 자탄새끼 폭탄이 들어있고 목표 상공에서 터지면 그 자탄들이 비처럼 쏟아져 축구장 2개의 면적을 초토화시키는 강철비입니다. 이걸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터뜨리는 겁니다. 박 상사의 계획은 미친 짓이었지만 듣고 보니 소름 끼치도록 논리적이었습니다. K9 육문 1개 포대, TOT 타임온 타겟, 동시탄착 사격 사격. 각 포마다 3발씩 총 18발을 3초 안에 쏟아붓습니다. 단 신관은 충격 신관이 아니라 시한 신관으로 세팅합니다. 시한 신관이라니 공중 폭발을 유도하겠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적기 예상 고도 150m. 우리는 그보다 약간 높은 200m 상공에 거대한 강철의 벽을 만드는 겁니다. 18발의 확산탄이 동시에 터지면 1584개의 자탄이 공중에 뿌려집니다. 그 자탄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쇠조각을 뿜어내면 박 상사가 주먹을 꽉 쥐어 보였습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스텔스기라도 그 쇠파리떼를 피할 순 없습니다. 레이더 회피? 스텔스 도료? 그런 건 전자파나 피하는 거지 물리적인 쇳덩어리 앞에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155mm 대공 산탄총.
이론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K9의 정밀한 사격 통제 장치라면 허공의 한 점 포인트에 포탄을 모으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타이밍은? 적기는 음속이야. 0.1초만 늦어도 허공에 폭죽놀이 하는 꼴이라고. 걱정 마십시오. 제 손목시계와 놈들의 손익분주기를 맞췄습니다. 놈들은 정확히 3분 간격으로 들어옵니다. 지금으로부터 2분 30초 뒤. 박 상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포탄과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잔 포병 그 자체인 사람이었습니다. 기계가 죽어버린 전장에서 믿을 것은 저 늙은 포반장의 감과 경험뿐이었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장교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대로 농락당하다가 놈들이 진짜 폭탄이라도 떨어뜨리면 우리는 전멸입니다. 믿져야 본전. 아니, 앉아서 당하느니 쏘고 죽는 게 군인의 명예였습니다. 좋아. 승인한다. 저는 비장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포대, 사격재원 하달, 탄종 K310 DPBB, 신관시안 모드, 고도 200, 방위각 270, 사각 45도. 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무전기 너머로 포병들의 복창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포, 사격 임무 접수. 둘포, 장전 준비. 탄약수. DPBB 확산탄 가져와. 신관 돌려. 빨리. K9 자주포의 육중한 포탑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위잉 철컥. 거대한 155mm 포신 6개가 서해에 짙은 해물을 뚫고 보이지 않는 적이 나타날 허공을 향해 정조준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격이 아니었습니다. 오만한 대국의 전투기를 잡기 위해 대한민국 육군이 놓는 거대하고 치명적인 덫이었습니다. 박 상사 실패하면 우리 둘 다 옷 벗는 거다. 제 농담에 박 상사는 망원경을 들며 짧게 대꾸했습니다. 옷 벗는 게 문제입니까? 저 파리 새끼들 못 잡으면 저녁해서 잠도 못 잘 겁니다. 시간은 1분 전. 먼 바다에서부터 다시금 대기를 찢는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놓은 무덤 속으로. 전포대, 탄종 교체, K310 DPBB, 신관시한 18초, 장약 5호, 오차 없이 장입해. 박 상사의 고함이 포대 무전망을 강타했습니다. 그 명령을 들은 각 포반장들과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K310. 포병이라면 누구나 그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치는 물건입니다. 이 포탄이 가진 파괴력과 잔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강철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박 상사가 꺼내든 이 K310 DPBB 일명 확산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놈이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녀석은 그냥 쇳덩어리 하나가 날아가서 쾅 하고 터지는 일반 포탄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155mm 포탄 뱃속에는 자탄이라 불리는 수류탄보다 강력한 새끼 폭탄이 무려 88개나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목표 상공에서 어미 포탄이 터지면 그 안에서 88개의 자탄이 튀어나와 사방으로 흩뿌려집니다. 마치 하늘에서 강철로 만든 소나기가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상에서 터지면 포탄 단 한 발로 축구장 2개 면적을 초토화시키고 두꺼운 장갑차의 지붕도 뚫어버리는 괴물입니다. 그런데 박 상사는 지금 이 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다 터뜨리겠다는 겁니다. K9 자주포 6문이 각각 3발씩 총 18발을 쏟아붓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18발 곱하기 88개. 총 1584개의 자탄이 적기가 지나갈 허공에 순식간에 깔리는 겁니다. 이건 조준 사격이 아닙니다. 하늘에다 거대한 강철 그물 아니 피할 수 없는 지뢰밭을 공중에다 깔아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스텔스기라도 이 물리적인 쇳조각 1500개를 요리조리 피해서 날아갈 순 없습니다. 쿠구구궁. 설명이 끝날 틈도 없이 먼 바다에서부터 대기를 찢는 묵직한 진동이 밀려왔습니다. 놈들이 오고 있습니다. 박 상사의 예측대로 정확히 3분 뒤 놈들은 제 발로 무덤을 향해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손이 바빠졌습니다. 신관을 돌리는 렌치 소리가 챙 하고 울렸습니다. 포탄을 약실에 밀어넣는 손길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대대장님, 유관 식별, 11시 방향, 고도가 더 낮아졌습니다. 100m. 관측 장교의 비명과 함께 해물을 뚫고 제22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두 기체가 날개를 맞닿을 듯 붙인 밀집 대형으로 우리 부대를 향해 일직선으로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낚아채려는 독수리처럼 명백한 공격 기동이었습니다. 굉음이 고막을 찢을 듯 가까워졌습니다. 그 거대한 기체는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인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치지직. 한국군, 쥐새끼들처럼 숨죽이고 있나? 이번엔 진짜 선물을 주지. 너희 연병장에 구멍을 좀 내야겠어. 적기 조종사의 오만한 목소리가 통신망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놈들은 우리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도 꺼지고 미사일도 바보가 된 한국군이 감히 자신들을 향해 이빨을 드러낼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최첨단 스텔스 기능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 굳게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비행하고 있는 그 경로, 그 고도, 그 속도가 이미 박 상사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계산된 죽음의 좌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적기들은 폭격을 위해 기체를 수평으로 안정시키며 우리가 조준해둔 그 가상의 터널 속으로 진입했습니다. 속도 마하 0.9, 방위각 270도. 놈들은 스스로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전포대, TOT동 시탄 착사격 준비. 목표 상공 도달 5초 전. K9의 포신 6개가 미세하게 움직이며 최후의 조준을 마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적기의 엔진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가까워진 그 순간 박 상사가 손을 내리치며 포효했습니다. 지금이다. 놈들에게 강철비를 내려라. 발사. 쾅, 쾅, 쾅. 연평도의 대지가 지진이 난 듯 울렸습니다. 6대의 K9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시뻘건 화염과 함께 40kg의 확산탄들이 엄청난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탄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공을 넘본 대가를 치르게 할 1584개의 심판자였습니다. 쉬잉 마이너스. 포탄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적기 조종사들이 눈앞에 나타난 검은 점들을 인식하기도 전 신관의 타이머가 0이 되었습니다. 쾅! 하늘에서 벼락이 쳤습니다. 아니, 그것은 땅에서 솟구친 18개의 강철 벼락이 하늘을 향해 역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박 상사의 계산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습니다. 적기 제20편대가 우리 부대 상공 100m 지점에 진입하는 그 0.1초의 찰나놈들의 코앞인 200m 상공에서 시한신관이 작동했습니다. 퍼버버벙. 허공에 검은 연기 구름이 동시다발적으로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거인이 하늘을 향해 거대한 산탄총을 쏘아 올린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인 대공포처럼 파편 몇 개가 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584개의 자탄. 그 흉악한 새끼 폭탄들이 원심력을 타고 사방으로 쫙 흩뿌려졌습니다. 순식간에 제20의 진행 경로상에 가로 300m 세로 200m의 거대한 죽음의 장벽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의 벽이 아니었습니다. 살과 뼈 그리고 두랄루민과 탄소섬유를 갈기갈기 찢어발길 수 있는 차가운 금속의 벽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가 순식간에 강철 거미줄을 친 것처럼 서해의 하늘은 죽음의 알갱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적기 조종사들의 반응은 뻔했습니다. 놈들은 최첨단 전자장비만 믿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면 경보음이 울리고 레이더가 추적하면 경고등이 켜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런 경고도 없었습니다. RWR 레이더 경보 수신기는 침묵했습니다. 열추적 미사일 경보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텅 빈 하늘이 갑자기 시커먼 쇳덩어리들로 가득 차버린 겁니다. 뭐야, 전방에 장애물 회피해. 적 편대장이 비명을 질렀지만 마하 0.9의 속도로 질주하는 전투기에게 멈춤이란 없었습니다. 시속 1000km가 넘는 속도로 놈들은 스스로 강철의 벽에다 머리를 박았습니다. 슈다다닥. 마치 우박이 얇은 양철 지붕을 때리는 듯한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둔탁한 소리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선두에 있던 제22 자탄의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K310의 자탄은 전차의 지붕도 뚫는 성형작 약탄입니다. 얇은 알루미늄 합금과 탄소 복합재로 만들어진 전투기의 표면 따위는 두부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조종석을 덮고 있던 캐노피가 박살났습니다. 강화 방탄 유리가 거미줄처럼 갈라지더니 순식간에 피칠갑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수십 수백 개의 자탄이 기체 표면에 박히며 연쇄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스텔스 도료 레이더 흡수 자재. 그런 건 레이더 전파나 피하는 거지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는 갑옷이 아닙니다. 매끈했던 J-20의 표면이 순식간에 곰보 자국처럼 숭숭 뚫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치명타는 엔진이었습니다. 전투기의 거대한 공기 흡입구가 흩뿌려진 자탄들을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콰직 쾅! 초정밀 터빈 블레이드 사이로 강철 덩어리들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엔진 내부에서 끔찍한 금속 파열음이 들리더니 곧이어 놈의 오른쪽 엔진이 시뻘건 화염을 토해내며 폭발했습니다. 꺾어진다. 엔진 화재 조종 불능 살려줘. 천하무적이라 자랑하던 마이티 드래곤이 한순간에 날개 꺾인 참새꼴이 되었습니다. 한쪽 엔진이 터지자 기체 균형이 무너지며 놈은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날개는 걸레짝이 되어 너덜거렸고 동체 곳곳에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최첨단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늘에서 추락하는 불타는 고철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조종사는 사출 좌석 레버를 당길 틈조차 없었을 겁니다. 수천 개의 파편이 기체를 관통하며 조종석 내부까지 헤집어 놓았으니까요. 뒤따르던 2번기는 기겁을 하며 조종관을 꺾었습니다. 놈은 선두기가 벌집이 되는 꼴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을 겁니다. 미사일도 아닌 것에 대공포도 아닌 것에 최신의 전투기가 저렇게 허무하게 박살이 나다니. 공포에 질린 놈은 급상승을 시도하며 플레어 열추적 기만체를 미친 듯이 뿌려댔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포탄은 열을 쫓아가는 게 아니니까요. 놈은 그저 운이 좋아 비껴나갔을 뿐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명중이다. 격추다. 관측 장교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연평도 앞바다에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선두기가 바다로 처박힌 것입니다. 박상사는 그제야 망원경을 내리고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대대장님 파리채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최첨단 스텔스 전자전. 다 필요 없었습니다. 가장 무식하고 가장 확실한 재래식 화력이 하이테크의 정점을 찍어 눌러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전의 상식을 뒤엎는 사건이자 140만 발의 포탄을 가진 대한민국 포병이 왜 무서운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도망친 이번 놈이 살아 돌아가서 이 치욕을 알린다면 놈들은 더 큰 보복을 하러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저 도망가는 놈의 꼬리마저 확실하게 잘라놔야 했습니다. 놈들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쾅! 서해 연평도 앞바다에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았습니다. 100m가 넘게 솟구친 하얀 포말은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가 꺾인 용이 바다 밑바닥으로 처박히며 지르는 최후의 단말마처럼 보였습니다. 중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J-20 마이티 드래곤. 한 대당 가격이 1200억 원이 넘는다는 그 비싼 쇳덩어리가 우리 육군이 쏜 포탄 세례를 맞고 고철이 되어 수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검은 기름띠와 둥둥 떠다니는 기체 파편들만이 방금 전까지 그곳에 최첨단 전투기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1번기 추락 1번기 반응 없음 메이데이. 도망친 2번기의 다급한 비명이 통신망을 통해 적나라하게 들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를 조롱하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놈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고 가쁜 숨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동료기가 벌집이 되어 공중 분해되는 꼴을 봤으니 제정신일 리가 없었을 겁니다. 놈은 그것이 미사일 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미사일 경보도 없이 갑자기 하늘이 무너져 내린 듯한 그 압도적인 물리력. 그것은 알 수 없는 미지의 공포였습니다. 이번 기는 살기 위해 스텔스고 뭐고 다 집어치웠습니다. 애프터버너를 최대한으로 켜고 수직으로 급상승하며 회피 기동을 했습니다. 엔진이 찢어질 듯 굉음을 내며 시퍼런 불꽃을 뿜어냈습니다. 하지만 놈은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엔진 출력을 높이면 적외선 탐지 장비에 더 잘 걸린다는 것을. 물론 지금 우리 방공망은 먹통이었지만 우리 병사들의 두 눈이 놈을 똑똑히 쫓고 있었습니다. 저 새끼 도망갑니다. 꽁무니 빠지게 도망갑니다. 관측병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박 상사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원경으로 도주하는 적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이에 이미 사거리 밖으로 벗어났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K9으로 저 고도를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묻자 박 상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격추는 못해도 겁은 줘야 합니다. 저놈이 살아서 돌아가면 우리가 뭘로 쐈는지 보고할 겁니다. 그러면 놈들은 다시는 이 고도로 들어오지 않겠죠. 하지만 박 상사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놈의 뇌리에 공포를 심어줘야 합니다. 다시는 서해 쪽으로는 오줌도 못 누게 말입니다. 전포대 2차 사격 준비 표적은 도주하는 적기 예상 경로 전방 5km 최대 사거리 사격. 박 상사의 명령은 지독했습니다. 맞추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망가는 놈의 눈앞에 다시 한번 강철비를 뿌려서 내가 어디로 가든 우리는 너를 잡을 수 있다. 우리의 사거리는 내 생각보다 훨씬 길다는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K9 자주포의 포신이 최대 고각으로 들렸습니다. 52구 경장의 긴 포신이 하늘 끝을 겨누었습니다. K307 항력 감소 고폭탄. 최대 사거리 40km를 자랑하는 곡사포탄이 장전되었습니다. 쏴라. 쾅쾅쾅. 다시 한번 대지가 울렸습니다. 포탄들이 성층권을 뚫을 기세로 날아갔습니다. 도망치던 제20 조종사는 100m를 보며 안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살았다, 이 지옥 같은 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그 순간 그의 진행 방향 저 멀리 앞바다 상공에서 하얀 버섯구름들이 피어올랐습니다. 쾅쾅. 바다를 때리는 물기둥이 놈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비록 거리가 멀어 파편이 닿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명백한 경고장이었습니다. 여기는 내 놈들 놀이터가 아니다. 당장 꺼져라. 으악, 미친놈들, 저게 도대체 뭐야? 적기 조종사는 기겁을 하며 기체를 비틀었습니다. 놈은 우리가 지대공 미사일이 아닌 사거리 수십 킬로미터짜리 괴물 대포를 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놈은 방향 감각을 상실한 듯 허둥대다가 북쪽 공해상으로 필사적으로 도주했습니다. 그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우리 병사들은 모자를 집어 던지며 환호했습니다. 만세 대한민국 만세. 봤냐, 짱깨놈들아, 이게 K9이다. 박 상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군복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바다 위에 떠있는 제20의 잔해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용의 코털을 뽑았군요, 대대장님.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놈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코털이 뽑힌 용은 더 이상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냥 아파서 날뛰는 짐승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화를 깨부셨습니다. 천하무적이라던 스텔스기가 재래식 포탄에 격추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하면 그게 누구든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상황실의 통신병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대대장님, 상급 부대입니다. 방금 상황 뭐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외신들이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벌써? 중국 쪽에서 먼저 터뜨린 것 같습니다. 훈련 중 기체 결함으로 추락했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 위성 사진이 벌써 떴답니다. 세계가 뒤집어질 시간이었습니다. 서해 작은 섬에서 일어난 이 말도 안 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제 우리는 전설의 목격자가 아닌 주인공이 되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레이더가 복구되면서 더 큰 파장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중국 본토의 공군 기지들이 비상을 걸고 있다는 첩보, 그리고 서해 함대가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 용이 피를 흘리며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140만 발의 화살과 그 화살을 쏠 준비가 된 수천 명의 박 상사가 있었으니까요. 레이더 복구 전방 10km 해상 고속 표적 다수 식별 접근 속도가 빠릅니다. 40노트 이상. 승리의 함성은 채 5분을 가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왕을 떨어뜨렸더니 이번엔 바다의 하이에나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먹통이었던 해상 레이더가 돌아오자마자 스코프를 가득 채운 건 서해 NLL 북방 한계선을 넘어 미친 속도로 남하하는 붉은 점들이었습니다. 놈들의 목적은 뻔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수장시킨 제20의 잔해. 그것은 단순한 고철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기술의 결정체이자 놈들이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놈들은 그 증거가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잔해를 회수하거나 아예 가루로 만들어버리려고 특수부대를 급파한 겁니다. 식별 완료. 중국 해군 고속정 4척 그리고 뒤쪽에 56형 호위함 한 척입니다. 미친놈들 기어이 선을 넘겠다는 건가? 상황은 하늘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전투기 한 대 떨어진 건 우발적 충돌이라 우길 수 있지만 해군 함정이 NLL을 넘는 건 명백한 침략이었습니다. 놈들은 무정 경고도 무시한 채 격추 지점을 향해 일직선으로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니 고속정 갑판에는 검은 잠수복을 입은 특수부대원들이 입수를 준비하고 있었고 호위함의 76mm 한 포는 우리 연평부대를 향해 포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건드리면 쏜다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대대장님, 놈들이 잔해 지점까지 도착하는데 3분도 안 걸립니다. 뺏기면 끝장입니다. 박 상사가 다시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저건 내 새끼들이 잡은 전리품입니다. 도둑놈들이 가져가게 놔둘 순 없습니다. 하지만 박 상사 상대는 구남이야 K9으로 움직이는 배를 맞추는 건 전투기 잡는 것만큼이나 어려워. 대함 사격은 해군에게 맡겨야. 해군이 오려면 20분은 걸립니다. 그때면 상황 끝납니다. 박 상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누가 배를 침몰시킨답니까? 겁만 줘서 쫓아내면 그만입니다. 놈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박 상사의 시선이 다시 한번 적재함에 쌓인 K310 DPBB 확산탄을 향했습니다. 강철비를 하늘에서만 뿌리란 법 있습니까? 놈들 머리 위 바다 위에다 뿌려버리면 놈들 갑판은 생지옥이 될 겁니다. 그랬습니다. 두꺼운 장갑을 두른 함정을 일반 고폭탄으로 격침시키려면 정밀 타격이 필요하지만 확산탄을 함정 상공에서 터뜨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천 개의 자탄이 갑판 위로 쏟아지면 외부에 노출된 레이더 통신 안테나, 함포 조준 장치 그리고 갑판에 나와 있는 특수부대원들은 그야말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박 상사의 노림수였습니다. 경고 방송 따윈 필요 없다. 놈들은 이미 선을 넘었다. 전포대 사격 임무 변경 표적은 해상 돌격 중인 적 함대. 제 명령에 포병들이 다시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방금 전에 승리로 사기가 충천한 병사들은 지친 기색도 없이 40kg짜리 포탄을 약실에 밀어 넣었습니다. 신관시한 모드 유지 목표 상공 30m 파열놈들의 정수리에 쇳물을 부어버려라. 거리 8천 7천. 놈들이 잔에 둥둥 떠있는 해역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고속정이 속도를 줄이며 잠수부들을 투입하려는 찰나. 발사. 쾅쾅쾅. 다시 한번 K9 육문이 불을 뿜었습니다. 이번엔 고각 사격이 아니었습니다. 해수면을 스치듯 날아가는 저각 사격. 포탄은 순식간에 8km를 날아가 적 함대 머리 위를 점령했습니다. 펑퍼버벙. 바다 위에서 다시 한번 검은 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적 호위함과 고속정 편대 바로 위 30m 허공에서 18발의 확산탄이 동시에 장렬했습니다. 1584개의 자탄이 중력 가속도를 받으며 아래로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강철의 소나기였습니다. 챙챙챙챙. 금속이 금속을 때리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바다를 울렸습니다. 적함의 갑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호위함의 함교 유리창이 박살나고 빙글빙글 돌아가던 레이더가 구멍투성이가 되어 멈춰 섰습니다. 갑판 위에서 입수를 준비하던 특수부대원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자탄의 파편은 특수부대의 고무보트를 걸레짝으로 만들었고 고속정의 얇은 외벽을 뚫고 엔진실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명중적 함대 혼란 감속하고 있습니다. 관측 장교의 외침대로였습니다. 당당하게 밀고 들어오던 놈들의 배가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주요 센서와 외부 장비가 모조리 파괴되니 눈 잃고 귀 먹은 벙어리 신세가 된 겁니다. 게다가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자탄의 공포는 실로 엄청났을 겁니다. 배를 가라앉히지는 않았지만 더 들어오면 다음엔 수장시킨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놈들의 뼈에 사무쳤습니다. 한 발 더 먹여줄까? 박 상사가 무전기를 들고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걸레짝이 된 호위함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급하게 뱃머리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속정들은 서로 부딪히며 허둥지둥 NLL 북쪽으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제20잔해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배까지 고철로 만든 채 쫓겨나는 꼴이었습니다. 사격 중지 잔해는 우리가 접수한다. 저는 해군 2함대 사령부에 무전을 쳤습니다. 여기는 연평부대 상황 종료 청소 끝났으니 와서 가져가십시오.
아주 비싼 물건입니다. 바다 위에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제20의 잔해와 도망치던 적함이 흘리고 간 기름띠가 넘실거리는 바다. 우리는 K9 자주포라는 낡은 망치 하나로 하늘의 용과 바다의 상어를 모두 쫓아냈습니다. 박상사는 포탑 위로 올라가 멀어지는 적함의 꽁무니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다신 오지 마라. 그땐 진짜 용궁 구경시켜줄 테니까. 그의 뒷모습이 서해의 낙조를 받아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늙은 호랑이의 마지막 사냥은 그렇게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그리고 K9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해가 서쪽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넘어가고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연평도 앞바다에는 기묘할 정도로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늘을 찢는 굉음과 포성이 난무하고 최첨단 전투기가 불타며 추락하던 생지옥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파도 소리만이 무심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살아남은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전율과 안도감이 뒤섞인 묘한 공기였습니다. 그 정적을 깨고 상황실의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합참 상황실, 국방부, 아니 청와대 직통 라인인 한 라인까지 불이 났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지른 일은 단순히 적기 한 대를 격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텔스기는 무적이다. 재래식 무기는 첨단 무기를 이길 수 없다는 현대 군사학의 오랜 상식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린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역시 냄새를 잘 맡는 외신들이었습니다. 미국의 CNN과 영국의 BBC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붉은색 고딕체로 브레이킹 뉴스, 충격 서해 상공 중국 스텔스기 추락이라는 자막이 번쩍거렸습니다. 처음에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측의 초기 발표대로 기체 결함이나 조류 충돌, 즉 버드 스트라이크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천하의 제22, 그것도 미사일 경보도 없이 한국군의 구식 포탄 따위에 맞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우리 해군 SSU 해난 구조전대가 목숨을 걸고 인양한 제20의 기체 잔해 사진이 외신을 통해 유출되자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제20의 잔해는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거인이 쏜 산탄총에 정통으로 맞은 듯 매끈했던 기체의 표면에는 수천 개의 구멍이 벌집처럼 숭숭 뚫려 있었고 티타늄으로 만든 엔진 노즐은 걸레짝처럼 찢겨 너덜거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저명한 항공 군사 전문가는 방송 인터뷰에서 말을 더듬으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미사일 피격 흔적이 아닙니다. 미사일 파편은 이렇게 균일하고 광범위하게 박히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하늘에서 쇠구슬로 만든 지뢰밭을 만난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한국군은 무슨 무기를 쓴 겁니까? 이건 마법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건 오직 현장에 있던 우리뿐이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K9이 해냈다. 포병이 전투기를 잡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바로 K 화력이다라며 열광했고 전 세계 밀리터리 마니아들은 코리안 매직, 자주포의 신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반면 중국의 반응은 가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통상적인 훈련 중 발생한 기계적 결함이라며 오리발을 내밀던 베이징 당국은 잔해 사진이 뜨고 호위함이 반파되어 도망치는 영상까지 공개되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할 말이 없었겠지요. 미국의 F-22 랩터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며 전 세계에 큰 소리치던 대륙의 자존심 마이티 드래곤이 고작 한국의 155mm 자주포, 그것도 놈들이 똥포라고 무시하던 재래식 무기에 맞고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순간 놈들의 군사적 위신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테니까요. 게다가 증거를 인멸하겠답시고 NLL을 넘어 도둑질을 시도하다가 호위함까지 걸레짝이 되어 도망쳤으니 그 국제적 망신살은 씻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오늘 밤 베이징 중난하이 중국 지도부 거처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수뇌부가 대책회의를 하느라 머리카락이 다 빠질 지경일 겁니다. 그 꼴을 상상하니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대 안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엄중한 경계 태세 중이라 술은 마실 수 없었지만 병사들은 서로 얼싸안고 헬멧을 던지며 환호했습니다. 대대장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가 용을 잡았습니다. 봤냐? 저게 우리 포대 실력이다. 흙먼지와 화약 냄새, 그리고 땀 냄새에 쩔어있는 그들의 얼굴이 그 어떤 화려한 훈장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저는 포상 위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박 상사가 아직 열기가 식지 않은 K9 자주포의 포신 위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고생한 늙은 소를 위로하듯 거친 손으로 차가운 강철 포신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떠나, 박 상사? 그가 피식 웃으며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그냥 시원합니다. 30년 군 생활하면서 오늘처럼 포 쏘는 맛이 났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짧은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실 통신병이 헐레벌떡 달려나와 소리쳤습니다. 대대장님, 국방부 장관님입니다. 직통 연결입니다. 저는 옷매무새를 고치고 긴장된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질책을 들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부의 명확한 발포 명령 없이 현장 지휘관의 독단으로 선제 공격을 감행했고 자칫하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국제적인 분쟁을 일으켰으니 말입니다. 충성, 연평부대장입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장관님의 목소리는 의외로 밝고 힘찼습니다. 강중령, 수고했네. 자네 부대가 오늘 대한민국을 지켰어. 장관님. 하지만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명령 없이. 걱정 말게. 중국 놈들도 지들이 먼저 영공 침범하고 NL을 넘은 게 있어서 찍소리 못하고 있어. 오히려 우리가 대사를 초치해서 강력 항해 중이야. 대통령께서도 보고받으시고 아주 통쾌해하셨네. 자네와 박 상사 그리고 부대원 전원에게 무공훈장을 상신하라고 직접 지시하셨어. 훈장. 군인에게 그보다 명예로운 건 없겠지요. 하지만 저에게는 훈장보다 더 값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K9 자주포가 보여준 무한한 가능성이었습니다. 모두가 미사일이니 스텔스니 하며 첨단 무기만 바라보고 있을 때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이 낡고 투박한 강철 괴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전 세계에 증명했으니까요. 이제 어느 누구도 서해오도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보지 못할 겁니다. 스텔스기, 전자전기, 항모전단? 올 테면 오라고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을 찢어버릴 140만 발의 강철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평도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내 조국을 내 손으로 지켰다는 뜨거운 자부심이 섬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기술,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한민국 군인의 깡다구가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어느덧 칠흑 같던 밤이 지나고 서해 끝자락에서부터 붉은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연평도를 뒤흔들었던 포성은 멈췄고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바다 위에는 우리가 만들어낸 역사의 흔적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시커먼 기름띠와 섞여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제20의 파편들. 그것은 대한민국을 얕잡아 본 자들이 치러야 했던 혹독한 수업료이자 승리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포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박 상사가 밤을 꼬박 새운 채 아직도 떠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칠이 벗겨지고 그 흐름이 잔뜩 묻은 K9 자주포의 차체에 기대어 수평선 너머 중국 쪽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에 흩날리는 그의 희끗한 머리카락과 구부정한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이면서도 동시에 태산처럼 거대해 보였습니다. 박 상사 앉아나. 상황 끝났어. 들어가서 좀 쉬지. 자네 나이가 몇인데 밤을 새나. 제 말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대대장님. 저 바다를 보고 있으면 먼저 간 전우들이 생각나서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 비닐 속에 고이 간직해온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서해를 지키다 차가운 바다에서 산화한 전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너무 약했습니다. 배가 뚫리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윗선 눈치 보느라 교전 수칙 지키느라 제대로 쏘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박 상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그의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원 없이 쐈습니다. 놈들이 누구든 얼마나 비싼 비행기를 탔든 상관없이 우리 땅을 건드리면 박살낸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제야 저 친구들 볼 면목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의 어깨를 꽉 감싸 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쏘아 올린 것은 단순한 155mm 포탄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숨죽여야 했던 서름, 맞고도 참아야 했던 분노, 그리고 내 나라 내 땅을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피 끓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K9 자주포. 누군가는 낡은 재래식 무기라고 폄하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강철 괴물은 똑똑히 증명했습니다. 최첨단 스텔스기도 수조원짜리 전자전 장비도 국토를 수호하겠다는 군인의 투혼과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해안포 진지 너머로 거대한 태극기가 아침바람을 맞으며 힘차게 펄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로 밤새 정비를 마친 K9 자주포 6문이 다시금 북서쪽 하늘을 향해 포신을 고쳐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들지 않는 수호신처럼 서해의 관문을 지키고 서 있는 그 웅장하고 당당한 자태.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적들에게는 가장 공포스러운 창이 될 것입니다.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넘보는 주변국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 자주포 K9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 자주포의 약실에 언제든 채워질 140만 발의 포탄이 전방부터 후방까지 창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 포탄 하나하나에는 우리 장병들의 피와 땀 그리고 조국 수호의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의 영토, 우리의 바다, 우리의 하늘을 단 1cm라도 침범한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서해 상공에서 내린 강철비는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에는 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쓸어버릴 강철의 태풍이 되어 당신들의 본거지를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도 묵묵히 포신을 닦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오늘도 안전합니다. 박 상사와 저는 연평도의 찬란한 아침 해를 향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을 향해 마지막 경례를 올립니다. 조국이 부르면 우리는 언제든 쏩니다. 필승, 구독, 좋아요, 댓글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